안녕하세요.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고 남편이 가장 두려워하던 복수를 마친 후 이혼한 30대 여자입니다. 전 다른 사연들처럼 시집살이를 했다거나 결혼 생활이 고되지도 않았어요. 만족, 불만족으로 따지자면 만족하는 편이었고 그만큼 남편을 믿고 의지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제가 왜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하소연 한번 들어주실래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어요. 우연히 제 사진을 본 남편이 친구에게 소개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주선된 소개팅 자리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죠. 연애하는 1년의 세월 동안 일주일에 5번은 만날 정도로 자주 보았네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선 깊은 속까지 샅샅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짓이란 사실을 이혼할 무렵에 알게 되었죠. 결혼하기 전 조금만 더 면밀히 살펴봤다면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단 사실을 알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남편이 연기를 잘한 것도 있지만 결혼을 할 무렵 심리적으로 조금은 불안한 상태였거든요. 남편과 만나기 3년 전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암과 싸우시는 중이었죠. 그런 상황 때문이었을까요? 이런 제 상황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더욱 저에게 마음을 쓰는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고민 없이 하게 되었네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사이는 좋았습니다. 엄마의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았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꼭 연차를 쓰고 함께 다녀주더라고요. 그런 행동이 고맙기도 했지만 미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여보, 앞으로는 병원은 나 혼자 다녀와도 되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뭐? 왜? 장모님이 불편하시대? 나 장모님 불편하시지 않게 노력했는데 혹시 내가 뭐 실수라도 한 거야? 아니, 당신이 실수할 성격이야? 나보다도 더 우리 엄마 눈치 살피고 더 살갑게 굴면서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래.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연차까지 쓰고 따라오는 거 나 마음 쓰여. 아, 물론 고마워. 고맙긴 고마운데 혹시나 당신 일에 지장 생기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에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런 말이 어딨어. 자위도 자식인데 자식된 돌이 다 하려는 것 뿐이니까 당신도 신경 쓰지 마. 회사에도 사정 잘 설명해둬서 다 이해해주는 분위기고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긴 한데 괜히 당신까지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오호,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해도 다 내가 좋아서 따라오는 거니까 당신은 그런 신경 쓸 시간에 장모님이나 더 신경 써드려. 진심으로 고마워 여보. 이렇게 배려해주는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모 역시 친정 사정을 이해해주며 남편에게 늘 이런 말을 하시곤 했죠. 여자한테 친정엄마의 존재는 남자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좀 힘들더라도 유진이 많이 배려해주고 집안일에도 아들이 좀 더 신경 써주고 해. 장모님도 자주 찾아뵙고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런데 엄마는 누구 엄마야? 매번 볼 때마다 집사람 편만 들고 나 진짜 서러워지려고 그래? 서러워도 하는 수 없어 이 녀석아. 너 하나 보고 우리 집에 시집 온 유진이 우리가 신경 써야지 누가 신경 쓰겠어? 하물며 엄마까지 저리 아프니 유진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 거야. 그럴 때일수록 남편이 잘해야 하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내가 엄마 며느리 힘들지 않도록 알아서 잘할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들 귀 따가워요. 잔소리가 아니라 다 필요한 말이야. 유진이 너는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고 사돈 어른이랑 시간 많이 보내도록 하려무나. 그리고 병간호하는 사람이 잘 먹고 튼튼해야 하니까 먹고 싶은 음식 있으면 나한테 말하고. 알겠지? 죄송하리만큼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남편복과 시댁복은 있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생활이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의 재혼 이야기였는데요. 오래전 사별을 한 시모에겐 만나는 분이 계셨는데 노인정을 오가다 좋은 마음으로 만나게 되었다며 저희와 여러 번 식사도 한 적 있는 분이었어요. 늘 화려한 차림의 시모와는 달리 늘 수수한 모습의 할아버님은 인자한 미소가 인상적인 참 좋으신 분이었죠. 그런 분과 결혼까지 할 생각이라고 하니 저 역시 안심이 돼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다른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그냥 살림만 합치는 게 아니라 시까지 치를 예정이란다. 나이 먹어서 시까지 올리는 게 창피하긴 하지만 이번이 아니면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보지 못하고 저 세상 가게 생겼으니 창피해도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하고 싶구나. 네, 어머님, 알겠어요. 그러면 홀 알아볼게요. 손님은 별로 없을 테니 작은 홀로 알아보면 될까요? 아니, 손님이 없어도 큰 곳에서 성대하게 하고 싶구나. 말했잖니, 처음 하는 결혼식 제대로 하고 싶다고. 이런 내 마음 이해하지?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거기까진 이해하려고 했어요. 늘 돌아가신 시부와 제대로 된 결혼식도 없이 사셨다고 하니 같은 여자로서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죠. 시모는 다 생략하기로 했던 혼수 비용을 돈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 말했다시피 너희 가정 가구는 있는 거 그대로 쓰기로 했으니까 그 비용을 나에게 다오. 네?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래, 많이는 필요 없고 한 3천만 원 정도면 적당하겠구나. 어차피 가정 가구랑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 돈 깨지는 건 일도 아니었을 테다. 생략할 거 다 생략하고 내 비상금으로 쓰려고 하는 거니까 나 결혼하기 전까지 돈 마련해서 내 통장으로 넣거라. 하고 다니는 건 재벌집 사모님 못지 않으면서 그것과 달리 시모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시댁도 월세였고 그렇기에 남편이 결혼을 할 때도 도움을 줄 순 없는 형편이었죠. 그런 상황이니 남편이 그나마 모은 돈을 저와 결혼하며 모조리 써버렸고 시모가 원하는 3천만 원이 남편의 수중에 있을 리가 없었어요. 즉 시모의 말뜻은 그 큰 돈을 저에게 다 내놓으란 말이었죠. 어머님, 저희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남편은 결혼하면서 그나마 조금 있던 돈 다 쓰고 저도 저희 사는 집 마련하느라 있던 돈 다 써서 남은 게 없어요. 네가 돈이 없다고 하면 난 어떻게 해? 다 늙어서 결혼하는 마당에 수중에 돈도 한 푼 없이 시집가라니 말이야? 너 내가 기도 못 펴고 사는 꼴을 보고 싶은 게야? 그리고 너희가 어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한 지가 언젠데 그동안 모은 돈이 없단 말이니? 혹시 사부인 병원에 네 돈으로 해결하고 있는 건 아니지? 당황스럽더군요. 시댁과는 달리 생전에 아빠가 모아둔 돈이 꽤 되기도 했고 엄마가 가지고 계신 건물도 두 채가 있었던 터라 병원비를 비롯해 엄마의 생활비 정도는 제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저희가 친정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엄마가 저희 도움을 받지 않을 형편이란 걸 시모도 잘 알 텐데 저런 말까지 하니 순간적이지만 말문이 막히더군요. 아시다시피 병원비 정도는 엄마가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어서 제가 금전적으로 도움드린 것은 없어요, 어머님. 결혼하고 제가 번 돈은 집 마련할 때는 대출금 갚느라 썼고요. 남편은 지난달에 차 바꿔서 그런 돈이 없는 거예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상황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제야 시모는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우겨서 샀던 자동차가 생각난 듯 인상을 확 구기더라고요. 그 당시 시모도 남편의 의견을 지지하고 나섰던 터라 저는 남편과 저의 돈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죠. 그 대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를 다시 한번 황당하게 만들더군요. 그러니까 나 시집 갈 때 줄 돈이 한 푼도 없다.
이 말이니? 너만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 그래, 대출이라도 받아서 주면 되지 않니? 이윽고 시모는 대출까지 입에 올리며 떼를 쓰기 시작했고 낯선 시모의 모습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진 워낙 잘 대해주셨던 터라 그 모습이 시모의 본성이란 생각보단 결혼을 앞두고 조금 예민하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같이 화를 내기보단 시모를 잘 설득해 보려 했죠. 당장 목돈이 필요하신 것도 아닌데 대출까지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이자 갚아나가는 게 쉬운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필요하신 일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세요. 형편되는 대로 보태드릴게요. 목돈을 가지고 있어야 내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서 그런다니까. 늙으면 늙을수록 돈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내 말은 어디로 들은 게야? 그까짓 이자 버는 돈으로 갚아나가면 될 것 아니니?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돈도 아닌데 왜 아까운 돈을 은행에다 내다 버려야 하냐고요. 차라리 그 돈 아끼고 모아서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쓰는 게 좋지 않겠어요? 대신 이번에 시집 가실 때 어머님이 갖고 싶다고 하셨던 돌침대 사드릴게요. 다른 건 생략해도 신혼부부 첫 침대인데 쓰던 거 쓰긴 그렇잖아요. 돌침대?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던데 그 돈은 있는 게야? 네, 그 정도는 마련할 수 있어요. 마침 제가 선물해드리려고 몇 가지 봐두고 있거든요. 더 알아보고 제일 괜찮은 걸로 사서 어머님 결혼식 날에 맞춰서 보내드릴게요. 그 말에 시모는 불만 가득한 혼잣말을 하긴 했지만 더는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상황은 잘 마무리되었지만 마음 깊은 속 한켠엔 시모에 대한 찝찝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시모의 입장을 대변해 이런저런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이야기 대충 들었는데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집도 그분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살림살이도 쓰던 거 쓰기로 해서 엄마 마음이 좀 그랬나 봐. 그래서 돈이라도 좀 가지고 시집가고 싶었다고 하더라고. 나도 처음엔 그 이야기 들을 땐 엄마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당신한테 했냐고 화돈했는데 엄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아무튼 다신 당신한테 그런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엄마가 이런저런 이유로 좀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겨줘. 앞으로는 이런 일로 얼굴 붉힐 일 없을 거야. 나도 처음엔 조금 황당하긴 했는데 어머님이 내 뜻에 따라주시기도 하셨고 당신도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나도 더는 신경 쓰지 않을게. 그러니까 당신도 그 문제로 다시 어머님께 뭐라고 하지 마. 당신 말대로 어머님 요즘 예민하신 것 같던데 우리까지 스트레스 주지 말자.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신경 써서 당신 스트레스 받는 일 없도록 할게. 남편이 저렇게까지 말해주니 이해가 되진 않아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나니 시모보다 제가 더 바빠져 그 일을 되새김할 시간도 없더군요. 시모는 처음으로 하는 결혼식에 이것저것 바라는 것이 많았고 그만큼 저는 더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죠. 결혼 준비를 하며 안 사실인데 시모가 결혼할 할아버님은 꽤 부유한 분이더라고요. 자식들도 시집장가를 다 가 잘 먹고 잘 사는 듯 했고 할아버님의 명의로 건물도 있고 집도 있는 그야말로 노후 하나는 걱정 없는 그런 분이셨죠. 혼자 남편을 키우며 고생만 했을 시모였는데 느지막이 좋은 분을 만나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네요. 시모가 기죽지 않고 살도록 더 부족함 없이 결혼 준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엄마의 몸이 더 안 좋아져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저는 회사도 그만두고 엄마의 곁을 지키기로 했고 남편은 저를 대신해 시모의 결혼을 준비했죠. 결혼 준비를 하며 예민했던 시모도 엄마 소식을 들었는지 다시 저에게 잘 대해주기 시작했고 남편 역시 시모의 결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도 저와 엄마에게 온 신경을 쏟아주더라고요. 유진아,
이거 전복죽이랑 너 먹을 밑반찬 좀 했어. 병원 가지고 가서 타부인이랑 같이 먹어라. 간은 일부러 약하게 했으니 좀 싱겁더라도 참고 먹어. 그렇지 않아도 정신 없으실 텐데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우리 엄마 당신 좋아하는 반찬으로 해줄 거라고 어제부터 나한테 계속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아마 오늘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거 다 만들었을걸? 별소리를 다 한다. 우리 며느리가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유진아, 원래 아픈 사람보다 곁에서 간호하는 사람이 몸이 더 고달픈 법이다. 그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 해. 입맛 없어도 내 정성 생각해서라도 밥은 잘 챙겨 먹어. 알겠지? 네, 어머님. 남기지 않고 끼니 때마다 잘 챙겨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아들, 너 유진이 신경 많이 써줘야 한다. 김병에 장사 없다고. 사부인도 사부인이지만 유진이 몸이 축날 것이야. 너 시간 날 때마다 병원 가서 유진이랑 교대해주고 먹을 것도 잘 챙겨 먹이고 해. 알았어? 내 와이프는 내가 알아서 잘 챙기니까 엄마는 엄마 남편 될 사람이나 신경 써. 한동안 내가 엄마 결혼식 준비 챙기긴 하겠지만 내가 못 챙기는 건 엄마가 챙겨야 하니까 너무 섭섭해하지도 말고 말이야. 내가 애니? 그런 걸로 섭섭해하게. 하여튼 다 같이 힘내자. 우리가 힘내면 사부인도 분명 힘내서 늘 그렇듯 다시 일어날 게다. 바쁜 와중에서 저를 챙기는 남편과 시모의 모습을 보며 한순간이라도 시모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저를 반성했죠. 그런데 제 직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듯 모르는 여자가 다른 곳도 아니고 엄마의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으로 저를 보던 여자는 충격적인 말부터 꺼내더라고요. 저 승준 씨랑 만나고 있어요. 그것도 꽤 오랫동안요. 처음엔 멍하더군요. 모르는 여자가 병원까지 찾아와 대뜸한다는 말이 제 남편과 만나고 있다니 황당하지 않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놀란 눈으로 상간녀를 바라봤고 상간녀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그쪽이 먼저가 아니라 제가 먼저였어요. 당신이랑 승준 씨랑 만나기 전부터 나랑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만나기만 한 사이도 아니고 저도 승준 씨랑 결혼 이야기도 오갔었어요. 그런데 왜 결혼은 안 한 거예요? 아니, 나랑 만난다는 걸 알았으면 그때 결판을 지었어야죠. 지금 와서 나한테 이런 말까지 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렇게 경계할 필요 없어요. 난 지금 그쪽 도우려고 여기에 온 거니까. 승준 씨, 그쪽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거 알고 그쪽한테 접근해서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쪽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겨둔 재산도 꽤 되고 건물 있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고요.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그쪽 말은 내 남편이 나한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말인가요? 돈 때문에? 네, 맞아요. 승준 씨 그쪽 엄마가 죽게 되면 나올 사망보험금이랑 재산 노리고 그쪽이랑 결혼까지 한 거예요. 나한테 기다려주기만 하면 그쪽 재산 한몫 잘 뜯어내서 돌아올 거라고 희망 고문하면서 날 붙잡아뒀고요. 내가 바보였죠. 그 말을 믿었다니.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엄마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해도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남편은 누구보다 가정에 충실했고 외박은커녕 야근도 거의 없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거기에다 그간 보였던 지극정성이 모두 재산을 노린 연기였다니. 믿을 수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죠. 내가 오늘 처음 보는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럴 줄 알고 준비했으니까 이거 보세요. 상간녀는 그간 남편과 찍은 무수히 많은 사진과 나눴던 대화들을 뽑아 건네주더라고요. 믿기지 않던 상간녀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많이 보아도 20대 초반부터 시작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은 제가 아는 남편의 모습을 거쳐 최근의 모습까지 남아있더군요. 제 앞에 서 있는 상간녀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에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져 있었는데 그제야 제가 아는 남편의 모습은 다 거짓이었단 실감이 나더군요. 우정아, 일단 좀 기다려줘. 내가 요즘 병든 노인네 보러 갈 때마다 꼭 같이 가서 얼굴 도장 찍는 이유가 뭐겠냐? 그렇게 지극정성인 걸 보여줘야 그 노인네가 죽기 전에 나한테 건물이라도 한 채 줄 거 아냐. 요즘 들어 건물 이야기 계속하는 걸 보니까 한 채는 나한테 넘겨줄 모양인데 그 건물 받으면 너랑 나랑 돈 걱정은 안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건물도 받고 노인네 죽고 돈도 좀 더 뜯어내고 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하고 너한테 갈게. 내가 사랑하는 건 너라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얼마나 애절한지 눈물이 다 날 것 같더군요. 어쩌다 이딴 놈한테 속아 결혼까지 한 것인지 화가 나서 주체가 되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총까지 벌벌 떨며 증거들을 보는데 상간녀는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이거면 증거 충분할 테니 이혼할 때 쓰세요. 네? 그러니까 그쪽 말은 나하고 남편이 이혼하길 바란다 이거네요? 네, 맞아요. 승준 씨 지금 나하고 했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당신이랑 계속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하지만 가진 것 없는 저보단 사랑은 없지만 가진 것 많은 그쪽이랑 살기로 결정한 모양인지 저하고 연락이 전혀 되지 않거든요. 그쪽이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난 아직 승준 씨 많이 사랑하고 그쪽한테 승준 씨 뺏길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이 증거들 이용해서 승준 씨랑 이혼해주세요. 상간녀 소송하고 싶으면 해도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혼만 해주시면 돼요. 상간녀는 남편과 저의 이혼을 바라는 것도 모자라 그 이혼을 돕겠다고 하더군요. 이때껏 남편을 믿고 기다린 것이 억울하기도 했지만 아직 남편을 사랑해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제 앞에서 당당한 상간녀의 모습이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친정 재산을 좀먹으며 살겠다는 남편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일단 증거들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리가 복잡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표정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엉망인 얼굴을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니 시모와 남편이 집에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제가 온 것도 모르고 주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주방에 미닫이문이 있었던 터라 들키지 않고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녹음까지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고요. 그 여편네 이번엔 확실하게 어려운 거 맞긴 하니? 매번 심각하다 안 좋다는 말은 들리는데 기다리는 소식은 안 들려오니 에휴, 이러다 암 걸린 그 여편네보다 내가 먼저 저 세상으로 가겠어. 엄마, 남의 돈 먹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좀 기다려봐. 장모님 상태 보니까 이번엔 꽤 심각한 것 같으니까 조만간 기다리는 소식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돌아가시기 전에 건물부터 받아야 하는데 줄 듯 하면서도 안 준단 말이지. 도대체 나한테 뭘 얼마나 더 하라는 건지. 죽을 때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애를 태우나 몰라. 그러니까 말이다. 아참, 너